네, 후보자님. 예. 제가 이 질의는 안 하고 싶었던 질의이기도 한데요. 그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이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우리가 정책하면서 굉장히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요.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 연간 27만 호 착공, 최근에는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근데 아마 주택 공급을 말하는 분들 중에서 이 네 글자의 단어가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들을 실제로 포함하는 일인지 이거를 직접 경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람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제 무려 11개의 공공주택 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11개의 공공주택 지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도시는 이제 없습니다. 한 곳밖에. 근데 이제 제가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어느 정부에서나 서울 집값 잡기가 화두로 등장할 때마다 홍역을 앓고 온 동네가 공사판인 어느 동네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부나 이거는 제가 6년 동안 일하면서 뭐 여당일 때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정부나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의 좋은 땅에는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대신에 멋있는 업무지구를 짓고요. 녹지 보전을 합니다. 좋은 시설들은 여전히 다 서울 중심부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없는 경기도의 도시들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 도시의 도시계획, 도로교통사정, 하수 인프라의 부족, 이런 어떤 것도 어떤 사정을 얘기해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마구 해제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공급 대책을 묶어서 발표하는 철이 오면은요, 저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발표 전날 아니면 빠르면 며칠 전에 그 지역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통보를 하러 옵니다. 말 그대로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에 몇 글자를 딱 박아서 발표를 합니다. 과천 뭐 땡땡 지역 1만 호, 의왕 땡땡 지구 뭐 14,000호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저는 주택 공급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디어 그리고 정책 환경에서 공급 이제 너무 쉽게 그 얘기가 이제 소비되는 걸 가끔 볼 때, 현실에서의 주택 공급이 어떤 건지 결정자분들한테 한 번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공급도 제대로 빠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사례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2020년 5월에 제 첫 임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만으로 딱 6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 지역구에는 매년 또는 경년 수준으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서울 집값이 오른다 또는 주택 공급이 적다 이런 비판 여론이 확 커지면 여지없이 물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두 도시가 이제 합쳐서 국회의원 한 명밖에 뽑지 못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이제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6년 일하는 동안 4번의 발표가 나왔었고요. 이제 슬라이드는 내려주셔도 되는데, 주택 공급이 이렇게 보도자료에 몇 글자로 딱 박혀서 발표가 되면은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이제 쭉 생기냐면요. 일단 그 동네에서는 바로 반대 대책위가 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다 그린벨트 풀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살던 원주민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집도 한 채 제대로 못 짓고 열악하게 사시다가 갑자기 쫓겨나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사 반대 현수막이 온 동네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뭐 대책위 비대위에서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거 취소시켜 달라고. 근데 취소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죠. 제 경험에서도 딱 한 번 위치만 변경된 적이 있을 뿐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계획대로 강행이 돼서 지구 지정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무렵부터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 땅은 빼달라, 내 땅은 넣어달라 하는 요구가 엄청난 요청들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정부가 한 번 발표한 면적은 거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관철될 수 있는 요구는 이제 거의 없죠. 그렇게 해서 경계선을 긋는 지구 지정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보상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보상이 끝날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지역은 그 돈 문제로 완전히 홍역을 겪습니다. 뭐 이택, 협택, 영업보상, 현금보상, 보상 노리고 들어온 투기꾼들이 교묘하게 보상을 다 받아가고요. 정작 원주민들은 헐값에 땅을 뺏깁니다. 그리고 70대가 넘은 어르신들이 평생 살던 집을 뺏기고 이제 낯선 동네로 쫓겨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상 끝나고 다 땅을 뺐으면은 뭐 그 지역의 사람, 문화, 역사 이런 거 없어지는 건 다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온 동네가 공사 트럭이 점령하는 공사판이 됩니다. 그때부터.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그 공사 트럭의 바퀴가 도로에서 빠져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바퀴에 치여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 앞에 고래보다 큰 트럭이 이제 매일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리고요. 수년간 그 도시가 완공될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할 때 누군가는 반드시 현실에서 이제 겪게 되는 고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청약이나 분양으로 입주 예정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도시는 뭐 학교 설립, 공원 위치, 지하철 출구 위치, 도로 배치, 온갖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입주한 이후에는 지하철 개통은 보통 수년이 늦어지고요. 서울로 가는 도로망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그대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구에 꿈을 안고 입주한 분들도 또 기존에 살고 있던 옆 동네의 지역 주민들도 하루가 다르게 점점 출퇴근, 출근 지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일하는 이 작은 도시에서만 동시에 11개의 이런 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이게 전국에서 1등이거든요. 개수로 치면. 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이면에 어떤 현장에서는 어떤 도시에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이제는 너무나 이게 쌓이고 쌓여서 수인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에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몇만 호 공급 이렇게 멋진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면은요, 그 전에는 정부가 통보하러 찾아와서 필요성을 읍소하고 반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득도 하지만 공급 대책 발표하면은 본인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손을 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지역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고 볶고 그냥 LH와 그 지자체의 일이 됩니다. 국토부는 그 이후부터 이제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읍소를 해야 한 번씩 쳐다봐 줍니다. 이거는 뭐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아무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뭐 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는, 온 동네가 공사판이고 아이들이 그 트럭을 보면 경기를 해서 도저히 더는 못 견디겠다는 이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저는 이제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이 정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세금이나 규제로 가격을 잡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의 핵심 지역의 업무지구를 축소해서라도 가장 좋은 땅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저는 이제 적합한 해결책일 텐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공급 대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선시대 함영하고 곡물 뺏어가듯이 하는 공급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한 지역에 4만 호가 넘는 공급 대책을 이 짧은 기간 안에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공급이어야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하는 27만 호 착공과 135만 호 공급이 근처에라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충 질의에 어떤 질의를 할까 고민하다가 지역구 질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언젠가는 정부에서 일하는 높은 분께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말씀 듣고 저희가 가끔 숫자나 어떤 보고서의 문장 속에 사실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면 그런 날들이 많았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이에 뭐 영화의 한 장면이나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장면들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들 때 있어서 집도 필요하지만 사실 주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설계되어야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뭐 누구나 강남을 좋아하는 건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수십 년간 정부가 투자한 굉장히 많은 그 세금 자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들에 대해서도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선 말씀 듣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